네. 굉장한 이제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 이태호 코치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생기냐면, 어,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 나냐 아니면 상대방이냐, 이런 어떤 무게중심과 어떤 그런 어, 에너지 비율, 에너지 효율, 그리고 어떤 이 에너지를 쓰기까지의 어떤 나의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타적,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기도 하는 거를 많이 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좀 병적으로, 마치 좀 어디 매여 있는 듯한 치우쳐 있는 치우침, 되게 편향적, 나를 버리고 계속 이타적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또 계속 누적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남에게 한없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목적이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거절하지 않고,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한국 사회에서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회사, 그 다음에 시댁,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요. 회사 상사에게 나의 어떤 거절이나 나의 솔직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되게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회사에서 성실히 해요. 맡은 바 책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도 선을 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해쳐서까지 그 회사의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뭉개지고 내가 정말 상처에 상처를 받고 이건 도저히 아닌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 시댁을 위해서 하는 거, 시댁의 요청이 있어. 뭐 우리가 보통 명절, 그죠? 그리고 뭐 생신, 그 다음에 뭐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명절 두 번, 뭐 생신 부모님, 그래서 1년에 5번 이상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디폴트 값 아니니?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난 내 아들 정말 독립해서 자취했지만 결혼 전에 일주일에 2번씩 꼭 왔다 이러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와야지, 그게 뭐 어떤 명분이든 이런 요구들, 그죠? 그리고 우리 집에 비밀번호를 아셔서 뭐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이건 뭐 시댁뿐만이 아니라 친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근데 이게 어쨌든 부모라는 위치에서 결혼을 했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그죠? 그 독립하지 못하고는 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부모는
정말 성숙한 부모와 깨어있는 부모가 아니면 부모는 이렇게 넘어오려고 해요. 결혼해도 아기란 말이야. 근데 깨어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죠. 근데 소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나의 할 것들을 다 하고 힘을 기르셔야 되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시댁 친정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자생력을 기르셔야 되고,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이 고객과의 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고객이 깎아달라면 깎아줘라, 밤에 나오라 그러면 나와라. 뭐 지나가는 얘기로 예전에 보험회사 수십 년 전에 그랬다고 하죠. 뭐 보험회사 계약하려면 뭐 밤낮으로 불러내고, 그죠? 내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서.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비단 과거에 보험뿐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세일즈에서 그 사람이 얘기한 술자리에 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물론 이제 마케팅적인 세일즈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필요를 함께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식의 영업은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좋으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나를 희생해야 되는, 고객의 요구 조건, 필요 조건이 다 다르잖아. 그거에 따라 다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고객의 필요에 집중해야 되는데, 보편적 필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또 공진판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그러면 나의 삶은 없어요. 힘을 기르셔야 돼. 힘. 어떤 힘이냐? 마케팅을 해서 나의 회사와 나의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키워서, 그죠? 그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고객이 뭐 필요하고 뭐 장례식 다가, 뭐 결혼식 다가, 생일 다 챙겨, 대소사 다 챙겨, 부르면 다가. 이건 되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이거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 지속하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나와서 내가 다른 회사에도 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실력을 기르는 거. 어떤 결혼했는데 어떤 시댁과 친정의 부모님에게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엮여 있다면, 아무리 비합리적인 부모의 요구라도 거절할 명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생력, 재정 능력, 그 다음에 거리도 일정 거리를 두셔라.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길러야 된다. 내가 고객에게 진짜 내가 월세 낼 돈이 없어. 그럼 끌려다녀요. 근데 내 힘을 기르고, 내가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고, 비슷하죠? 재정을 확보하고, 이 고객이 굳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에 고객은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이 완전히 갑질할 수 있는 그 필요를 고객마다 다 채우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하드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면역체계 파괴가 올 수 있고, 지속을 하더라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진짜 나중에는 왜 이거를 나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냐면, 내가 고려해야지 회사를 지속할 수 있고, 이런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고,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또 나도 잘해줄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희생해 가면서 이것들을 해 나가면, 이게 이제 내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려. 그럼 딴 데로 튀긴단 말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부모님에서, 고객에서 참았던 게 내 가까운 친구나 내 가까운 배우자나 내 자녀, 이 엄한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터진단 말이에요. 내 자체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턴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셀프 코칭에서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셀프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떠올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왜? 인간의 뇌는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나를 지키기보다 보이는 나는 안 보이잖아. 건강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돈에 굴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되게 비참해지잖아. 나를 보호하는 일을 역행. 그 셀프 코칭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계속 이런 부분들 지켜가면서 해야지 사업도 커지고 시댁도 건강해지고 양가 부모님하고도 친정하고도 건강해지고 고객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결국 이게 단단하게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나를 지켜야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성 코칭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셀프 코칭 이 책을 통해서 셀프 코칭 하시고 또 그 외 책 외에도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제 그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코칭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